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 바로 숨은 금융세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돈이 줄어드는 것 같은 찝찝함,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 찜찜함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고 또 열심히 불린 자산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세금들, 오늘은 그 베일을 벗겨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2025년을 기준으로 바뀌는 세금 제도부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금의 덫, 그리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까지 제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소중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 친구,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바로 배당가산, 즉 그로스업 제도입니다. 이건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더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나중에 그 더했던 금액만큼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니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죠? 괜히 세금 폭탄 맞았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에 예정되었던 금융세법 개정안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 원래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이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한숨 돌리셨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건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품이나 저작권 등으로 구성된 조각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 상품 발행 신탁의 수탁자는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죠. 새로운 투자 방식들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관련 세금 규정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니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월과세 적용 대상 확대인데요. 앞으로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도 2월과세 대상 자산에 추가됩니다. 이건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즉, 증여받은 후 최소 1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증여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배우자 증여는 어떨까요? 비과세 증여를 활용해 시세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비과세 6억 원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이후 1년 과세 유예 기간이 지나서 배우자가 시세 3억 원으로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도 세법 개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과세 유예가 되어서 안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CARF, 즉 Crypto Asset Reporting 프레임워크 체계가 도입되면서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됩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부터 적용되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그렇다면 이런 숨은 금융세금의 덫을 피하고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연말정산은 늘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지출은 미리미리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헌혈이나 장기기증 등록 같은 것도 공제 가능 항목이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둘째,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ISA, IRP 같은 계좌들은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이건 마치 나만의 금고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셋째, 미국 주식 투자도 하나의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절세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자산을 불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중고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상환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희소식이겠죠? 그리고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숨은 금융 자산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휴면 계좌 등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환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절세 아닌 절세 방법입니다. 틱을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관심이 나중에 큰 목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세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내용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불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전문가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금융 세금 이야기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세금의 세계도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2025년 더 현명한 투자와 절세로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